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는 노바 호텔의 최상층 연회장 입구에는 긴장감과 허세가 교차하는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최고급 대리석으로 장식된 복도를 걸어가는 한서연의 발걸음은 겉으로는 당당해 보였지만 그녀의 꽉 쥔 두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과거 고등학교 시절 누구보다 빛나던 여학생이었던 그녀가 지금은 평범하고 고단한 직장인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동창들이 모인 자리였기 때문이다. 그녀의 곁에는 세월의 풍파를 맞은 듯한 낡은 회색 재킷과 핏이 어설픈 바지를 입은 남자 강도윤이 무심한 표정으로 걷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그저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아가는 무능력한 백수처럼 보였지만 그의 깊고 짙은 눈동자 속에는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 읽을 수 없는 서늘하고 압도적인 포식자의 기운이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다. 웅장한 황금빛 문이 양쪽으로 열리자 왁자지껄하던 연회장 내부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으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드레스와 맞춤 정장으로 치장한 동창들의 눈빛에는 반가움보다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짙은 우월감이 서려 있었다. 특히 한서연의 아름다운 외모에 감탄하던 시선들은 곧바로 그녀의 옆에 선 초라한 행색의 강도윤에게로 옮겨갔고 이내 곳곳에서 비웃음 섞인 웅성거림이 독사처럼 기어나오기 시작했다. 한서연은 수많은 시선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창날에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애써 턱을 치켜들고 태연한 첫걸음을 옮겼다. 반면 강도윤은 자신을 향한 경멸 어린 시선들을 마치 날아다니는 먼지를 대하듯 완벽하게 무시한 채 오직 한서연의 흔들리는 어깨만을 묵묵히 시야에 담으며 그녀의 뒤를 든든한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무리의 중심에서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붉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은 이진주가 특유의 날카로운 웃음소리를 내며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 학창시절 내내 한서연의 그림자에 가려 만년이인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던 그녀는 이제 대형 건설사 후계자인 박민재라는 든든한 배경을 등에 업고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걸어왔다. 이진주의 곁에는 오만함이 온몸에 찌든 듯한 거만한 걸음걸이의 박민재가 값비싼 한정판 시계를 과시하듯 손목을 매만지며 비열한 미소를 띠고 섰다. 그들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승냥이 떼처럼 한서연과 강도윤의 앞을 가로막았고 연회장의 다른 동창들도 이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슬금슬금 그들 주변으로 원을 그리며 모여들기 시작했다. 공기 중에는 곧 터질 듯한 팽팽한 긴장감과 조롱의 기운이 끈적하게 달라붙어 한서연의 숨통을 더욱 조여오고 있었다. 어머 서연아, 정말 오랜만이다. 네가 감히 이런 고급스러운 자리에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용기가 대단하네. 이진주가 붉게 칠한 입술을 비틀며 가시돋친 인사를 건네자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억눌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진주의 시선은 한서연의 수수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내리더니 이내 옆에 서 있는 강도윤에게 멈췄고 그녀의 두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환희가 동시에 번뜩였다. 세상의 소문으로 듣긴 했지만 정말 대단한 분을 모시고 왔구나. 이분이 그 유명한 빈대 남편이셔. 아무런 직업도 없이 아내 등골만 빼먹고 산다는 그 훌륭한 분 맞지, 이진주이. 날카로운 목소리가 연회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한서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고 그녀의 얇은 입술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이진주의 노골적인 모욕에도 강도윤은 단 한치의 동요도 없이 그저 덤덤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 무심한 태도는 오히려 박민재의 자존심을 묘하게 긁어놓았고 그는 거만한 표정으로 턱을 치켜들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야, 이진주 말이 너무 심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남편인데 빈대가 뭐냐.
차라리 훌륭한 백수 형님이라고 불러드려야지. 박민재가 과장된 몸짓으로 비아냥거리자 동창들은 이제 아예 대놓고 폭소를 터뜨리며 두 사람을 애워싸고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다. 박민재는 자신의 농담에 쏟아지는 반응에 한껏 고무된 듯 강도윤의 낡은 재킷 어깨 부분을 툭툭 치며 불쾌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한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두 주먹을 꽉 쥐고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강도윤의 커다란 손이 그녀의 어깨를 지그시 누르며 제지했다. 형님, 요즘 세상에 숨만 쉬고 살아가는 것도 능력인데 도대체 집에서 무슨 대단한 연구를 하시길래 우리 서연이 이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박민재의 조롱 섞인 질문에 강도윤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강도윤의 깊고 어두운 눈동자는 마치 심연의 바닥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끝없이 차갑고 고요했으며 그 시선을 마주한 순간 박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서늘한 한기를 느꼈다. 평범한 백수 따위가 감히 뿜어낼 수 없는 기묘한 위압감에 박민재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칠 뻔했지만 주변의 시선들을 의식하며 억지로 표정을 굳히고 더욱 거만하게 허세를 부렸다. 강도윤은 그런 박민재의 얄팍한 속내를 꿰뚫어 보듯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그저 아내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내조하고 있습니다. 나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조라는 단어가 강도윤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이진주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배를 잡고 과장되게 웃음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주도했다. 세상에 내조란다. 서연아, 너 정말 눈물겨운 사랑을 하고 있구나. 고등학교 때 그 콧대 높던 여왕님께서 어쩌다 이런 찌질한 남자한테 인생을 저당 잡혔을까. 정말 불쌍해서 눈뜨고 볼 수가 없네. 이진주의 독설은 마치 날카로운 단검처럼 한서연의 심장을 후벼 파고 있었고 동창들의 동정 섞인 비웃음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한서연은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억지로 참아내며 흔들리는 목소리로 진주야, 남의 가정사에 함부로 간섭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해주면 좋겠어. 라고 단호하게 응수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예의라니, 너야말로 현실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구나. 서연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인데 감히 이런 시궁창 같은 몰골을 하고 나타나서 물을 흐리는 거야. 이진주는 한서연의 항변을 비웃듯 더욱 목소리를 높여 공격을 퍼부었다. 옆에 있던 박민재 역시 이진주의 말에 동조하며 혀를 차더니 형님 그래도 눈치가 있으면 이런 자리는 알아서 피하셨어야죠. 서연이가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최소한 눈치라도 있어야지. 이렇게 아내 얼굴에 먹칠을 해서야 쓰겠습니까? 라며 점잖은 척 설교를 늘어놓았다. 그들의 끊임없는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강도윤은 여전히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굳건하게 서 있었으며 속으로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무덤을 깊게 파고 있는지 냉정하게 계산하며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서연의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리며 주변을 맴돌았지만 누구 하나 그녀의 편을 들어주거나 말리는 사람은 없었고 오히려 이 잔인한 사냥을 즐기는 듯한 눈빛들만 번쩍이고 있었다. 학창시절 한서연에게 열등감을 느끼거나 짝사랑을 거절당했던 이들은 이 기회를 틈타 그동안 쌓였던 앙금을 토해내듯 더욱 자극적인 말들을 쏟아내며 박민재와 이진주의 권력에 기생하려는 비열한 본성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한서연은 이 지옥 같은 공간에서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자신의 손을 굳게 잡고 있는 강도윤의 크고 따뜻한 체온 때문에 차마 발길을 돌릴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비록 세상의 잣대로는 무능력할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막이처럼 느껴졌기에 억지로 입술을 깨물며 솟구치는 설움을 삼켜내고 고개를 꼿꼿이 세웠다. 연회장 한 구석에 마련된 화려한 뷔페 테이블에는 최고급 캐비어와 트러플 요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음식에는 관심이 없는 듯 오직 한서연과 강도윤 부부를 깎아내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박민재는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과시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웨이터를 소리내어 부르더니 가장 비싼 샴페인 여러 병을 가져오라고 거만하게 지시하며 주변의 감탄을 자아냈다. 웨이터가 샴페인을 가져오자 박민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강도윤을 향해 형님 맨날 집에서 맹물만 드실 텐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쏘는 거니까 이 최고급 샴페인 맛이나 한번 보시죠. 라며 조롱 섞인 자비를 베푸는 척 연기를 시작했다. 그는 마치 주인이 굶주린 개에게 뼈다귀를 던져주듯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로 강도윤의 앞으로 다가가 술잔을 들이밀며 굴욕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있었다. 자, 어서 잔을 받으시죠. 형님 아니면 이런 고급 술은 입에 안 맞아서 못 드시는 겁니까? 박민재가 빈정거리며 강도윤의 가슴팍으로 샴페인 병을 들이밀자 주변에서는 또다시 억눌린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한서연은 남편이 겪는 끔찍한 수모에 참지 못하고 강도윤의 앞을 가로막으며 그만해 박민재 내가 뭔데 내 남편한테 이래 우리 당장 여기서 나갈 거니까 비켜라고 소리쳤지만 박민재는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밀어냈다. 서연아 오빠가 섭섭하게 왜 그래? 내가 다 너희 부부 생각해서 이렇게 귀한 대접을 해주는 건데 호의를 무시하면 안 되지. 박민재의 가식적인 목소리 뒤로 이진주가 다시 끼어들며 서연아 너희 집 월세 내기도 빠듯하다며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이런 비싼 술 마셔보겠니? 남편 체면 챙기지 말고 주는 대로 받아먹어 라며 독서를 봇대 순간 강도윤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도 서늘한 미소가 번지더니 그가 천천히 손을 뻗어 박민재가 내민 샴페인 잔을 받아들었고 그 예상치 못한 순종적인 행동에 동창들은 더욱 기고만장해져 환호성을 질렀다. 호 역시 형님은 주제 파악을 아주 잘하시는군요. 그럼 어디 제가 따라드리는 술 한 잔 시원하게 들이켜 보십시오. 박민재가 의기양양하게 샴페인 병을 기울이려던 찰나 강도윤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연회장의 웅성거림을 단번에 찍고 울려 퍼졌다. 내 기억이 맞다면 대송건설의 이번 분기 부채 비율이 심각한 수준이라 경영진들이 꽤나 골머리를 썩고 있을 텐데 후계자라는 사람이 이런 곳에서 귀한 샴페인이나 낭비하고 있다니 아버님이 아시면 참으로 통탄하시겠군. 강도윤의 입에서 흘러나온 전혀 예상치 못한 전문적인 정보와 날카로운 지적에 박민재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버렸고 샴페인 병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분위기 반전에 왁자지껄하던 연회장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사람들은 눈을 동그랗게 뜬 채 강도윤과 박민재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려 애썼다. 내놈이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쥐뿔도 없는 백수 새끼가 어디서 주워들은 풍월로 아는 척을 해. 박민재가 당황한 기색을 숨기기 위해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이마에는 이미 굵은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이진주 역시 당황한 듯 박민재의 팔을 꽉 붙잡으며 저런 쓰레기 같은 놈 말 신경 쓰지 마. 자기야 질투가 나서 아무 말이나 내뱉는 거잖아. 라고 거들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묘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강도윤은 분노로 길길이 날뛰는 박민재를 향해 그저 차갑고 무심한 눈빛을 던지며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테이블 위로 천천히 내려놓았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쥐뿔도 없는 백수라 그게 네가 보는 세상의 전부라면 참으로 안타깝군. 강도윤이 나직하게 읊조리는 순간 그의 평범했던 회색 재킷 안쪽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독특한 문양의 커프스 버튼이 조명 불빛에 반사되어 잠깐 반짝였다. 그것은 전 세계 경제의 흐름을 쥐락펴락하는 거대한 권력의 상징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지스 그룹 최상위 지배층만이 소유할 수 있는 특별한 표식이었지만 어리석은 동창들은 그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한서연조차 남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와 알 수 없는 여유에 당황하여 멍하니 그의 옆얼굴을 바라볼 뿐이었고, 강도윤은 이 소란스러운 연회장 안에서 오직 자신만이 체스판의 말들을 움직이는 절대적인 플레이어라는 사실을 즐기듯 턱을 괴고 그들의 추악한 연극을 감상했다. 그의 깊은 내면에서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지배자의 본능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며 깨어나고 있었다. 박민재는 자신의 권위가 한낱 무능한 백수 따위에게 짓밟혔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고 씩씩거리며 강도윤의 멱살을 잡기 위해 거칠게 다가갔지만 묘하게 압도적인 강도윤의 기백에 막혀 차마 손을 뻗지 못하고 허공에서 주먹만 꽉 쥐었다. 야,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넌 오늘 살아서 이 호텔을 나가지 못할 줄 알아. 내가 이 노바 호텔 사장하고 얼마나 각별한 사이인지 알기나 해. 당장 경호원들 불러서 내 놈을 개 끌듯이 내쫓아 버릴 테니까. 박민재의 비루한 협박이 울려 퍼졌지만 강도윤은 입가에 걸린 비웃음을 지우지 않은 채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그를 내려다보았다. 노바 호텔 사장과 각별하다니. 그것 참 흥미로운 인맥이군. 그렇다면 그 각별한 사장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어떻겠나. 강도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회장 뒤쪽에 굳게 닫혀있던 거대한 육중한 문이 거친 마찰음을 내며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문이 열림과 동시에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10여 명의 건장한 경호원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일 사불란한 발걸음으로 연회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그들의 날카롭고 매서운 눈빛은 순식간에 실내의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동창들은 갑작스러운 무장 경호원들의 등장에 비명을 지르며 벽 쪽으로 물러섰고 기고만장하던 박민재와 이진주 역시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을 치며 사시나무 떨듯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경호원들의 뒤를 이어 최고급 맞춤 수트를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들어온 중년의 남자는 바로 노바 호텔의 총지배인이자 박민재가 방금 전까지 자신의 막역한 지인이라고 떠벌렸던 장본인이었다. 총지배인은 숨을 헐떡이면서도 연회장 내부를 다급하게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무리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강도윤을 발견하고는 사색이 된 얼굴로 거의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리며 그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다. 박민재는 총지배인이 다가오자 마치 구세주를 만난 듯 화색을 띠며 앞으로 나서서 지배인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이 미친 백수놈이 감히 저를 모욕하고 호텔의 격을 떨어뜨리고 있으니 당장 이 쓰레기를 밖으로 내쫓아 주십시오. 라고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다. 하지만 총지배인은 박민재의 존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를 거칠게 밀쳐내버렸고 예상치 못한 일격에 박민재는 바닥에 볼품없이 나동그라지며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뱉었지만 아무도 그를 부축하려 하지 않았다. 총지배인은 박민재를 지나쳐 강도윤의 앞으로 다가가더니 마치 신을 마주한 신도처럼 바닥에 엎어질 듯 허리를 굽히고는 회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에 제대로 모시지 못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고 그 순간 연회장의 시간은 완전히 멈춰버린 듯 완벽한 정적이 맴돌았다.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총 지배인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순간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박민재와 곁에 서 있던 이진주 그리고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모든 동창들의 얼굴은 경악과 공포로 흉측하게 일그러지며 굳어버렸다. 한서연 역시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한 눈으로 허리를 숙이고 있는 총지배인과 그 앞에 태산처럼 고요하게 서 있는 자신의 가짜 남편 강도윤을 번갈아 쳐다보며 충격에 휩싸인 채 굳은 듯 서 있었다. 강도윤은 총지배인의 깍듯한 인사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지극히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장지배인 내가 조용히 다녀가겠다고 했을 텐데 관리가 꽤나 소홀한 모양이군이라고 짧게 내뱉었다. 그 한마디에 총지배인의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요동쳤고 그는 얼굴에 흐르는 굵은 땀방울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연신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라며 앵무새처럼 사과의 말만 반복하며 두려움에 떨었다. 바닥에 엎어져 있던 박민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저으며 지배인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저 새끼는 그냥 쥐뿔도 없는 백수란 말입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회장님이라는 겁니까? 라고 핏대를 세우며 발악했다. 총지배인은 분노가 서린 매서운 눈빛으로 박민재를 노려보며 닥치지 못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는 거냐. 이분은 대한민국 재계를 이끄시는 이지스 그룹의 최고 권력자 강도윤 총괄 회장님이시다. 라고 벼락같이 호통을 쳤다. 이지스 그룹이라는 거대한 이름이 연회장 안에 메아리치자 동창들의 입에서는 억눌린 비명조차 새어나오지 못했고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전까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괴물에게 겁도 없이 돌을 던지고 조롱했는지 깨닫고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다. 특히 이진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고 그녀의 화려한 붉은 드레스는 마치 피를 흘리는 것처럼 처참하고 초라하게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강도윤은 발밑에서 벌벌 떠는 박민재와 이진주를 마치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듯 차갑고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고 그의 목소리는 연회장의 공기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서늘하고 잔혹했다. 대송건설 후계자 박민재 그리고 내 아내를 모욕한 이진주 너희들의 그 알량한 자만심과 치기 어린 장난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불러왔는지 곧 뼛속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그 알량한 세상마저 철저하게 짓밟아 줄 테니 말이다. 강도윤의 무자비한 선고가 떨어지자 박민재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닫고 바닥을 기어 강도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곁에 있던 덩치 큰 경호원에게 무자비하게 걷어차여 멀찌감치 나동그라지며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강도윤은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얼어붙어 있는 한서연을 바라보았고 그의 차가웠던 눈빛은 그녀를 향하는 순간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따뜻하게 변하며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 마침내 열리고 있었다. 시간은 6개월 전의 어느 차가운 겨울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대한 제국 이지스 그룹의 최상층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짙게 깔려 있었다. 강도윤은 창밖으로 펼쳐진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무심한 눈길로 내려다보며 턱을 괴고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사회 내부에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횡령과 배임의 증거들이 담긴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고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꼬리를 자르고 도망칠 것이 분명했기에 그는 완벽한 사냥을 위한 철저하고 은밀한 계획을 세워야만 했다. 그 은밀한 계획의 핵심은 바로 강도윤 자신이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무능력한 백수로 위장하여 적들의 눈을 속이는 것이었다. 사냥감이 안심하고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숨죽여 기다리기 위해서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일상이라는
완벽한 방패막이가 필요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벼랑 끝에 몰려있던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뛰어난 능력과 올곧은 성품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사내 정치의 희생양으로 전락하여 부당한 해고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강도윤은 그녀의 절박한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서로의 필요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은밀한 계약 결혼을 조용히 제안하게 되었다. 한서연은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막대한 병원비와 산더미처럼 쌓인 빚 때문에 강도윤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는 처지였다. 그가 내민 계약서에는 1년 동안 철저한 부부로 위장하여 동거하되 서로의 사생활에는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 대가로 강도윤은 그녀의 모든 빚을 청산해주고 어머니의 병원비를 전액 지원하며 훗날 이혼 시 막대한 위자료까지 약속했다. 한서연은 이 정체불명의 남자가 왜 하필 자신을 선택했는지 의구심이 들었지만 눈앞의 지옥 같은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결국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남겼다.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 생활은 철저한 평행선을 달리며 삭막하고 건조하게 이어졌다. 강도윤은 매일 아침 허름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서며 완벽한 백수 연기를 소화했고 밤늦게 돌아와서는 서재에 틀어박혀 은밀하게 그룹의 비리를 추적했다. 한서연은 남편의 정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무능력하지만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며 묵묵히 자신의 팍팍한 삶을 견뎌내고 있었다. 비록 계약으로 맺어진 가짜 부부였지만 가끔씩 피곤에 지친 그녀를 위해 무심하게 건네는 강도윤의 따뜻한 차 한 잔은 얼어붙은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다시 끔찍한 정적이 흐르는 노바 호텔의 화려한 연회장으로 시선이 돌아오자 숨 막히는 긴장감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쥐 죽은 듯 고요한 연회장 한가운데에는 넋이 나간 표정의 동창들이 마치 얼음 조각상처럼 굳어 있었고 바닥에는 처참하게 무너진 박민재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무능력한 백수라며 온갖 모욕과 조롱을 퍼부었던 남자가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드는 이지스 그룹의 총괄 회장이라는 사실은 그들의 빈약한 상상력을 완전히 초월하는 끔찍한 재앙이었다. 한서연 역시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고 강도윤은 그런 그녀의 허리를 단단하게 감싸 안으며 지탱해 주었다. 강도윤의 서늘하고 압도적인 기운은 연회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빛마저 집어삼킬 듯 무겁게 내려앉으며 숨통을 조여왔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떠는 박민재를 향하자 박민재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숙였다. 강도윤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박민재의 곁으로 다가갔고 그가 내딛는 구두 발소리는 마치 심장을 직접 타격하는 둔탁한 망치 소리처럼 연회장에 공포스럽게 울려 퍼졌다. 방금 전까지 오만방자하게 샴페인 병을 흔들며 권력을 과시하던 대송건설의 후계자는 이제 핏기가 완전히 가신 얼굴로 짐승처럼 헐떡이고 있을 뿐이었다. 대송건설의 박민재 내놈의 그 얄팍하고 역겨운 허세 덕분에 내가 아주 유용한 정보를 하나 얻게 되었지. 강도윤의 낮고 묵직한 음성이 고요한 연회장에 스며들자 박민재는 흠칫 놀라며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강도윤은 꿇어앉은 박민재를 향해 몸을 살짝 숙이더니 네가 방금 전 자랑스럽게 떠벌렸던 이지스 그룹 고위급 임원들과의 은밀한 뒷거래 말이다. 그것이 내 귀에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라며 차가운 조소를 머금었다. 박민재의 동공은 지진이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고 그는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거렸다. 사실 강도윤이 지난 6개월 동안 그토록 집요하게 추적해온 이사회 내부의 배신자가 바로 대송건설과 깊게 결탁되어 있었던 것이다. 대송건설은 이지스 그룹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입찰 과정에서 내부 임원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뿌리고 부당하게 사업권을 따내는 부패의 온상이었다. 강도윤은 이 모든 썩은 뿌리를 한 번에 뽑아내기 위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고, 오늘 밤 박민재의 멍청한 입방정이 그 완벽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제 발로 맞춰준 셈이었다. 허영심의 눈이 멀어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도 모르는 이 어리석은 후계자의 비참한 말로였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술에 취해서 미친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대송건설과 이지스 그룹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박민재가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며 강도윤의 구두 끝을 부여잡고 처절하게 애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도윤은 더러운 오물을 털어내듯 차갑게 발을 빼냈고, 그의 눈빛에는 단 한 줌의 자비나 연민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미 내 책상 위에는 대송건설과 우리 그룹 쓰레기들이 주고받은 검은 돈의 흐름이 완벽하게 정리된 보고서가 올라와 있다. 내 놈의 그 더러운 입에서 나온 자백은 그저 확인사살에 불과할 뿐이지. 강도윤의 무자비한 선고가 떨어졌다. 그 순간 옆에서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던 이진주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려 강도윤과 한서연을 향해 기어오기 시작했다. 서연아, 아니 서연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짐승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그래도 친한 친구였잖아요. 이진주의 화려했던 붉은 드레스는 이미 바닥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엉망이 되어 있었고, 그녀의 짙은 화장은 눈물에 번져 기괴한 몰골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서연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건장한 경호원들이 즉시 들이닥쳐 그녀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제압했다. 강도윤은 자신의 아내를 향해 뻗어오는 이진주의 불결한 손길을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한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더욱 단단히 숨겼다. 감히 그 더러운 손으로 내 아내를 함부로 건드리려 하다니. 내년에 그 악독한 혓바닥이 오늘 밤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강도윤의 분노가 극에 달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이진주는 사색이 되어 발버둥을 쳤다. 그는 즉시 옆에 서 있던 총지배인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장지배인 당장 저 쓰레기 같은 여자와 대송건설의 멍청이를 이 호텔에서 영원히 추방시켜라 라고 차갑게 명령했다. 총지배인은 강도윤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벼락같이 대답하며 경호원들에게 즉각적인 실행을 지시했고, 연 회장은 다시 한번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넵 회장님, 당장 이 버러지들을 끌어내고 다시는 노바호텔 근처에 얼씬도 못하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총지배인은 식은땀을 닦아내며 무전기를 향해 다급하게 소리쳤다. 건장한 경호원들은 자비 없이 박민재와 이진주의 목덜미를 휘어잡고 마치 짐승을 도살장으로 끌고 가듯 거칠게 연회장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처절한 비명과 살려달라는 애원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지며 메아리 쳤지만 남은 동창들 중 그 누구도 감히 입을 떼지 못하고 숨죽여 떨고만 있었다. 박민재와 이진주가 비참하게 쫓겨난 후 강도윤의 차갑고 예리한 시선은 이제 벽에 붙어 벌벌 떨고 있는 나머지 동창들을 향해 천천히 이동했다. 방금 전까지 한서연을 향해 온갖 조롱과 멸시를 쏟아내며 그 잔인한 사냥에 동참했던 그들은 강도윤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벼락을 맞은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다. 너희들의 그 얄팍한 우월감과 비열한 군중 심리가 얼마나 역겹고 가소로운 것인지 이제야 조금 실감이 나는가. 강도윤의 비수 같은 질문에 동창들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서로의 눈치만 보며 억눌린 신음소리만 내뱉을 뿐이었다. 한편 강도윤의 등 뒤에서 이 모든 비현실적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서연은 머릿속이 새하얗게 텅 비어버리는 듯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다.
1년 동안 한 지붕 아래에서 살면서 자신이 그토록 안쓰러워하고 지켜주고 싶어 했던 초라하고 무능력한 남편이 사실은 세상을 호령하는 절대적인 권력자였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멍한 눈으로 강도윤의 넓고 단단한 등을 바라보며 도대체 당신은 누구인가요? 왜 저를 속이고 이런 위험한 연극을 해왔던 건가요? 라는 원망 섞인 질문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고 꿀꺽 삼켜냈다. 강도윤은 자신의 등 뒤에서 불안하게 떨고 있는 한서연의 미세한 떨림을 감지하고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표정을 순식간에 풀고 부드럽게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 보았다. 서연아, 많이 놀라게 해서 정말 미안해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당신을 지키고 우리를 위협하는 썩은 뿌리들을 완벽하게 뽑아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강도윤의 목소리는 방금 전 동창들을 향해 쏟아내던 잔혹한 살기와는 정반대로 한없이 다정하고 따뜻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커다란 손을 뻗어 한서연의 창백해진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고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굳건한 온기는 그녀의 불안감을 조금씩 녹여주고 있었다. 한서연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강도윤은 그녀를 더욱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다시 총지배인을 향해 매서운 눈빛을 돌려 지시를 내렸다. 장 지배인, 오늘 이 연회장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들로 인해 내 아내가 큰 충격을 받았으니 즉시 최고급 특별실을 준비하고 최고의 의료진을 대기시켜라. 그리고 여기 모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당장 밖으로 내쫓고 출입금지 명단에 올려 영구적으로 출입을 통제해라. 강도윤의 단호한 명령에 총지배인은 다시 한번 허리를 직각으로 굽히며 명을 받들었다. 동창들은 그제야 자신들도 쫓겨나는 신세라는 것을 깨닫고 절망에 빠진 채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쫓겨나기 시작했다. 화려했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어버렸고 동창들의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정장들은 공포와 굴욕으로 얼룩져 그들의 비루한 본성만큼이나 초라하게 찌그러져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태양을 향해 돌을 던졌다는 사실에 뼈저린 후회와 공포를 느끼며 노바 호텔의 뒷문으로 쫓겨나듯 황급히 빠져나갔다. 방금 전까지 오만방자하게 울려 퍼지던 가식적인 웃음소리와 비아냥거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넓은 연회장에는 오직 강도윤과 한서연 그리고 굳은 표정으로 도열해 있는 경호원들만이 남게 되었다. 강도윤은 텅 빈 연회장을 한번 차갑게 둘러보더니 한서연의 손을 더욱 꽉 쥐며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강도윤과 한서연이 총지배인의 깍듯한 에스코트를 받으며 최상층의 최고급 특별실로 향하는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침묵은 아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한서연은 남편의 손에 이끌려 걸어가면서도 여전히 현실 감각을 찾지 못하고 꿈속을 헤매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맞잡은 두 손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체온만큼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분명했다. 강도윤은 한서연이 겪고 있을 극심한 혼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에 섣불리 변명하거나 말을 걸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며 걸음을 맞추고 있었다. 거대한 참나무 문이 열리고 화려하고 안락한 특별실 내부가 드러나자 총지배인은 정중하게 인사를 남기고 조용히 문을 닫고 물러나 두 사람만의 완벽한 독립된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향기가 감돌며 긴장했던 신경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주었지만 한서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거대한 폭풍우가 휘몰아치며 수많은 의문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강도윤은 한서연을 푹신한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히고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 그녀의 차가워진 두 손에 쥐어주며 자신도 그녀의 맞은편에 천천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서연아, 이제 모든 것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말해줄게.
당신이 느끼고 있을 배신감과 혼란스러움 모두 다 이해해. 하지만 내가 당신을 속인 것은 결코 악의가 아니었다는 것만은 꼭 믿어 주었으면 해. 강도윤이 진심을 가득 담은 애절한 눈빛으로 한서연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한서연은 찻잔을 쥔 손을 미세하게 떨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토록 익숙하면서도 한없이 낯설게 느껴지는 남편의 깊은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도대체 당신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요? 저에게 모든 진실을 들려주세요. 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이지스 그룹의 총괄 회장 강도윤이 맞아. 하지만 그 거대한 권력의 왕좌는 결코 화려하고 안전한 자리만은 아니었어. 내 주변에는 호시탐탐 내 목을 조르고 그룹을 집어삼키려는 승냥이 같은 배신자들이 득실거렸지. 강도윤은 과거에 끔찍했던 암투와 음모의 시간들을 떠올리는 듯 씁쓸한 표정으로 짙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는 이 사회 내부에 깊게 뿌리내린 썩은 권력의 카르텔과 그들이 대송건설과 같은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저지른 엄청난 규모의 비리와 음모에 대해 차분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썩은 뿌리를 완벽하게 도려내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힘을 잃고 쓰러진 것처럼 철저하게 위장해야만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의심하지 않을 완벽하게 평범한 가정이 필요했어. 하지만 서연아, 내가 당신을 선택한 것은 단지 이용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어. 당신의 그 올곧고 따뜻한 심성이 절망에 빠진 나에게 유일한 구원이었기 때문이야. 강도윤의 진심 어린 고백이 방 안의 공기를 따뜻하게 물들이며 울려 퍼지자 한서연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벽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두 눈에는 억눌렀던 눈물이 맺히며 그동안의 오해와 진실이 교차하고 있었다. 단어수 1857 계속해서 제3장 대기 중 다음 날 아침 밝아오는 태양은 평소와 다름없이 찬란한 빛을 내뿜고 있었지만 이지스 그룹 본사 최상층에 자리한 거대한 회의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룹의 핵심 권력을 쥐고 흔들며 썩은 비리를 일삼던 탐욕스러운 임원들은 강도윤 회장이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자신들의 배를 불릴 마지막 대규모 불법 프로젝트를 승인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비열한 미소와 거만한 여유가 가득했고, 회의실 중앙의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는 대송건설과 체결할 막대한 금액의 이면 계약서가 주인의 거리서심하는 서명만을 기다리며 놓여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쳐놓은 완벽한 거미줄에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맹신하며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회의실 상석에 거만하게 앉아있던 최 전무는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뚱뚱한 손을 들어올리며 자신의 앞에 놓인 최고급 시가를 여유롭게 입에 물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여러분, 드디어 오늘이 우리가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해온 위대한 계획이 완벽하게 결실을 맺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강도윤이라는 어린 핏덩이가 회장 자리를 비운 사이 우리는 그룹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었고, 이제 이 거대한 제국의 부를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송건설의 박 회장님께서도 이번 입찰건을 위해 우리에게 섭섭하지 않은 막대한 지분을 약속하셨으니 오늘 이 계약서의 서명만 마치면 우리는 영원한 부와 권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최 전무의 오만방자한 연설이 끝나기가 무섭게 회의실에 모인 다른 임원들 역시 탐욕스러운 웃음을 터뜨리며 서로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네고 아부 섞인 찬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들 중 누구도 지난밤 노바호텔에서 대송건설의 후계자인 박민재가 어떤 끔찍하고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그저 눈앞에 아른거리는 막대한 검은 돈의 이성을 잃고 환호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들의 배를 불릴 탐욕스러운 계획만이 가득했고,
이지스 그룹의 미래나 수많은 직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진정한 악마들의 역겨운 연회장이나 다름없었다. 이 썩어빠진 권력의 카르텔은 자신들이 세운 견고한 성벽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의 거대한 이중문이 거친 파열음을 내며 양쪽으로 거세게 열렸고 그 압도적인 소리에 임원들의 천박한 웃음소리는 일순간에 얼어붙으며 허공으로 흩어졌다. 열린 문틈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하고 묵직한 기운은 마치 지옥의 문턱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처럼 회의실 내부의 온도를 급격하게 떨어뜨리며 모든 사람들의 숨통을 옥죄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차가운 안개를 뚫고 나타난 훤칠한 실루엣은 다름 아닌 지난 6개월 동안 종적을 감추고 무능력한 백수 행세를 하며 자신들을 속여왔던 이지스 그룹의 절대적인 지배자 강도윤 총괄 회장이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 수트를 입은 그의 걸음걸이는 맹수가 먹잇감을 향해 다가가는 듯 압도적이고 위압적이었다. 강도윤의 뒤로는 10여 명의 최정예 감사팀 요원들과 건장한 경호원들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도열하며 회의실의 모든 출입구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해 버렸다. 갑작스러운 강도윤의 등장에 최 전무를 비롯한 부패한 임원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두 눈을 부릅뜨고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손에 들고 있던 펜과 서류들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덜덜 떨기 시작했다. 강도윤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경악과 공포의 시선들을 여유롭게 즐기듯 회의실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고 그의 입가에는 차갑고 잔인한 비웃음이 희미하게 걸려 있었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닿을 때마다 썩어빠진 임원들의 심장은 공포로 미친 듯이 요동치며 조여들고 있었다. 회 회장님아니 도대체 언제 귀국하신 겁니까? 저희에게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다면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을 텐데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시니 저희가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최 전무가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백지장처럼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강도윤은 최 전무의 가증스러운 변명에 대답조차 하지 않고 곧장 회의실 상석으로 다가가더니 테이블 위에 놓인 대송건설과의 이면 계약서를 집어들고 차가운 눈빛으로 빠르게 훑어내렸다. 계약서에 적힌 막대한 뇌물 액수와 불법적인 지분 양도 조건들을 확인한 강도윤의 눈동자에는 서늘한 분노의 불꽃이 일렁였고 그는 계약서를 무참하게 구겨버리며 최 전무의 얼굴에 팽개쳤다. 내가 없는 동안 쥐새끼들이 아주 신나게 곡간을 파먹고 있었군. 그룹의 기둥을 갉아먹고 외부 쓰레기들과 결탁하여 회사를 통째로 넘기려 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지. 강도윤의 차갑고 묵직한 음성이 회의실을 울리자 임원들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숙였다. 강도윤은 구겨진 계약서를 가리키며 너희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대송건설의 입찰 비리와 막대한 비자금 조성 내역은 이미 검찰의 특수수사팀에 전부 넘겨졌고 대송건설은 지금 이 시간부로 완벽하게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선고를 내렸다. 그 잔인하고 완벽한 일격에 임원들은 절망적인 탄식을 내뱉으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최 전무는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바닥을 기며 강도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누군가 저희를 모함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조작한 함정입니다. 제발 저희의 충심을 믿어주십시오. 라며 비루하고 역겨운 변명을 늘어놓으며 목숨을 구걸했다. 강도윤은 차가운 눈빛으로 최 전무를 내려다보며 구두굽으로 그의 손을 짓밟고는 충심이라니. 내 놈들이 매일 밤 비밀 룸살롱에서 대송건설 박 회장과 나누었던 그 천박하고 더러운 대화 내용들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나라며 조소를 터뜨렸다.
강도윤의 신호와 함께 감사팀 요원들이 회의실 대형 스크린을 통해 그들의 추악한 비리 증거가 담긴 영상과 녹음 파일들을 적나라하게 재생하기 시작했다. 스크린에서는 최 전무를 비롯한 임원들이 회사의 기밀을 넘기고 뇌물을 챙기며 희낙낙하는 끔찍하고 역겨운 모습들이 선명하게 흘러나왔고,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 앞에 임원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벽했던 범죄 행각이 강도윤의 손바닥 안에서 전부 놀아나고 있었다는 사실에 뼈저린 절망감과 끔찍한 공포를 느끼며 숨을 헐떡였다. 강도윤은 스크린을 향해 턱을 까딱하며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능력하게 시간만 낭비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너희들의 가장 멍청하고 치명적인 오산이다. 나는 너희들의 썩은 뿌리를 한 번에 뽑아내기 위해 가장 완벽한 그물을 짜고 기다렸던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밖에서 요란한 소란이 일더니 2명의 경호원에게 양팔이 꺾인 채 질질 끌려 들어오는 2사람의 처참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바로 지난밤 노바 호텔에서 오만함의 끝을 보여주었던 박민재와 이진주였다. 박민재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고, 화려함을 뽐내던 이진주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 넋이 나간 귀신 같은 몰골을 하고 바닥을 기어 들어왔다. 그들의 등장에 부패 임원들은 마지막 희망이었던 대송건설마저 철저하게 무너졌음을 직감하고 완전한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회의실 안은 패배자들의 끔찍한 절망의 냄새로 가득 찼다. 박민재는 강도윤의 구두 끝을 보며 처절하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강 회장님, 아니 강도윤 형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어제는 술에 취해 눈이 뒤집혀서 감히 하늘 같은 회장님을 몰라뵙고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저희 아버지만은 살려주십시오. 박민재는 이마에서 피가 날 정도로 바닥에 머리를 나시며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강도윤은 피투성이가 된 박민재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너의 그 가벼운 입방정 덕분에 내가 이 썩은 쓰레기들을 단번에 처리할 수 있었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마. 하지만 내 놈이 내 아내에게 뱉었던 그 끔찍하고 더러운 모욕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다. 라며 무자비하고 서늘한 살기를 내뿜었다. 강도윤의 차가운 분노에 박민재는 숨이 다를 듯한 공포를 느꼈다. 이진주 역시 바닥을 기어 강도윤의 앞으로 다가오더니 덜덜 떨리는 2손을 모아 쥐고 회장님, 제가 미쳤었습니다. 서연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열등감을 느껴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제발 감옥에만은 가지 않게 선처해 주십시오. 라며 비참하게 눈물을 흘렸다. 강도윤은 이진주의 가식적인 눈물을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네가 서연이에게 던진 와인잔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추악한 악의 결정체였다. 내년에 그 썩어빠진 인성 때문에 너는 평생 동안 밑바닥 인생을 기어다니며 처절하게 고통받게 될 것이다. 라고 단호하고 차갑게 선고했다. 이진주는 절망에 빠져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져 오열했다. 강도윤은 뒤에 서 있던 비서실장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여기 있는 이 썩은 임원 쓰레기들을 전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경찰에 인계하고 대송건설은 자금줄을 완전히 말려버려 오늘 중으로 부도 처리를 마무리해라. 그리고 저 2 벌레 같은 것들은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라. 라고 냉혹하게 명령을 내렸다. 경호원들은 지체 없이 박민재와 이진주를 짐승처럼 거칠게 끌어냈고, 부패 임원들 역시 수갑을 찬 채 울부짖으며 회의실 밖으로 줄지어 끌려나갔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거대한 제국의 주인을 자처하며 탐욕을 부리던 그들의 권력은 강도윤의 서늘한 분노 앞에서 한 줌의 먼지처럼
비참하고 허무하게 사라져 버렸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텅 빈 거대한 회의실에는 오직 강도윤만이 홀로 남아 창밖으로 펼쳐진 차가운 도시의 전경을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었으며 그의 넓은 등에는 짐을 덜어낸 자의 후련함과 지배자의 무거운 고독이 동시에 교차하고 있었다. 지난 6개월 동안 평범하고 무능력한 남편이라는 거짓된 껍데기 속에서 숨죽여 인내했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마침내 완벽한 승리와 피해 숙청으로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암투 속에서 커다란 상처를 받았을 한서연에 대한 깊은 미안함과 애틋한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오며 굳게 얼어붙어 있던 그의 심장을 따뜻하게 녹이고 있었다. 강도윤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가장 단축 번호 1번에 저장된 한서연의 번호를 누르고 신호음을 기다렸고 그 짧은 순간에도 그의 심장은 마치 첫사랑을 기다리는 소년처럼 묘한 설렘과 긴장감으로 빠르게 요동치고 있었다. 뚜루루 하는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전화기 너머로 여보세요 하는 한서연의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강도윤의 입가에는 자신도 모르게 한없이 다정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번지며 딱딱하게 굳어있던 얼굴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되었다. 서연아 나야 모든 일이 완벽하게 잘 끝났어. 당신을 괴롭히던 그 썩은 인간들은 이제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못할 거야. 강도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화기 너머의 한서연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이내 가볍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행이네요. 당신이 다치지 않고 무사히 일을 마무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이 모든 현실이 꿈결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조금 혼란스러워요 라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강도윤은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주기 위해 더욱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당신이 겪은 충격과 혼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 내가 곁에서 평생 동안 당신의 불안을 씻어주고 지켜줄 테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주면 되라고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다. 한서연은 강도윤의 다정한 위로에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오후가 되자 이지스 그룹의 거대한 정화 작업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듯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진행되었고 강도윤의 빈틈없는 지시 아래 썩은 가지들은 가차없이 잘려나갔으며 새로운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빈자리를 빠르게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대송건설은 강도윤의 경고대로 은행권의 자금 회수와 검찰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견디지 못하고 단 하루 만에 완벽하게 파산하며 재계의 역사 속으로 영원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박민재의 가문은 한순간의 벼랑 끝으로 추락하여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맞이했다. 이는 이지스 그룹을 건드리면 어떤 무시무시하고 잔혹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전 세계의 재계에 각인시키는 아주 본보기적이고 공포스러운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강도윤은 바쁜 업무를 모두 마치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시간 서둘러 본사 건물을 빠져나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한서연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고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도착한 곳은 과거 그들이 가짜 부부 행세를 하며 살았던 허름하고 비좁은 낡은 빌라가 아니라 이지스 그룹의 회장 부부가 머무는 최고급 보안 시스템과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자랑하는 화려하고 웅장한 대저택이었다. 저택의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잘 가꾸어진 정원을 지나 현관문을 열자 은은한 불빛 아래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아름다운 한서연의 모습이 그의 눈에 가득 들어오며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한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초라하고 주눅든 직장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지스 그룹 안주인이라는 거대하고 우아한 자리에 걸맞은 기품 있고 당당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으며 그녀의 환한 미소는
강도윤의 차가웠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강도윤은 천천히 한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얇은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오늘 하루 많이 기다렸지. 당신을 위해 준비한 새로운 우리 집이야. 이제 이 공간에서 과거의 슬픔은 잊고 행복한 기억만 채워나가자라고 다정하게 속삭였다. 한서연은 강도윤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의 단단하고 일정한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그동안 쌓였던 긴장과 두려움을 완전히 씻어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저택의 넓은 테라스에 앉아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겼고 과거의 거짓된 계약이 아닌 진실하고 깊은 사랑을 나누는 진짜 부부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한서연은 찻잔을 내려놓고 강도윤의 손을 꼭 잡으며 도윤 씨, 비록 우리의 시작은 거짓된 계약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당신이 보여준 따뜻한 진심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요. 이제 저는 당신의 진짜 아내로서 당신의 곁을 영원히 지킬 거예요. 라고 사랑을 고백했다. 강도윤은 그녀의 아름다운 고백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녀의 손등에 깊고 진한 키스를 남기며 영원한 맹세를 약속했다. 다음 날 이지스 그룹 본사로 비에는 새롭게 취임하는 핵심 부서의 본부장 환영식이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고 수많은 직원들이 모여 새로운 리더의 등장을 기대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열띤 박수와 환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박수갈채의 중심에서 화려하게 빛나며 등장한 사람은 다름 아닌 과거 억울하게 회사에서 쫓겨날 뻔했던 한서연이었으며 그녀는 이제 강도윤의 든든한 지원을 등에 업 자신의 뛰어난 능력과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진정한 무대에 서게 된 것이다. 한서연의 당당하고 기품 있는 미소는 그녀를 무시했던 과거의 적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고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스스로 빛나는 태양이 되어 있었다. 강도윤은 최상층 집무실의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로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한서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내려다보며 흐뭇하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고 그의 가슴 속에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깊고 뜨거운 행복감이 가득 차올랐다. 그는 더 이상 썩은 무리들을 소탕하기 위해 자신을 숨기고 무능력한 백수 연기를 할 필요가 없었으며 이제는 자신의 모든 힘과 권력을 동원하여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고 이지스 그룹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이끌어가는 진정한 지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의 차가웠던 이성과 날카로운 카리스마는 오직 한서연을 향한 부드러운 사랑과 결합하여 더욱 완벽하고 견고한 방패가 되어 그녀의 앞길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 모든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완벽한 권력과 사랑을 쟁취한 강도윤과 한서연의 이야기는 이지스 그룹 내에서 한 편의 전설처럼 구전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강렬한 교훈과 벅찬 감동을 선사하는 위대한 서사시로 남게 되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오만하게 권력을 남용했던 어리석은 자들은 처참한 파멸의 길을 걸었지만 진실한 내면의 가치를 알아보고 묵묵히 서로를 지켜준 두 사람은 세상의 꼭대기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다. 강도윤은 집무실의 묵직한 가죽 의자에 깊숙이 기대 앉아 밝게 빛나는 미래를 그리며 또 다른 거대한 도약을 위해 조용히 두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다. 며칠 후 대한민국 재계는 마치 거대한 지진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전례 없는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무능력한 백수로 알려졌던 남자가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지스 그룹의 최고 권력자 강도윤 총괄 회장이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뉴스 앵커들은 흥분한 목소리로 이 믿기 힘든 영화 같은 반전 스토리를 연일 쏟아냈고 신문 일면은
강도윤의 서늘하고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담긴 사진들로 완벽하게 도배되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한서연이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거대 그룹의 안주인이 되었다는 소식은 대중들의 엄청난 호기심과 부러움을 동시에 자아내며 세간의 모든 화제를 집어삼켰다. 반면 오만함의 극치를 달리며 강도윤과 한서연을 짓밟으려 했던 대송건설은 강도윤의 무자비한 피해 숙청 작업으로 인해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렸다. 은행권의 냉혹한 자금 회수 압박과 검찰의 전방위적인 고강도 압수수색을 견디지 못한 대송건설은 결국 최종 부도 처리되며 재계 역사에서 영원히 지워지는 수모를 겪었다. 박민재의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명예를 잃고 차가운 구치소 수감실에 갇히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으며 그들의 화려했던 저택은 압류 딱지가 붙은 채 경매시장에 헐값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한때 재계를 호령하던 거대한 가문의 몰락은 오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어떤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는지 보여주는 잔혹한 본보기가 되었다. 가장 끔찍하고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다름 아닌 박민재와 이진주였으며 그들은 이제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버텨내야만 했다. 박민재는 더 이상 고급 스포츠카를 몰며 허세를 부리던 재벌 후계자가 아니라 막대한 빚더미에 짓눌려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 다니는 처량한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이진주 역시 화려했던 명품 드레스와 보석들을 모두 팔아치우고 허름한 고시원을 전전하며 과거의 자신의 어리석은 질투와 오만함을 매일 밤 피눈물로 처절하게 후회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심코 던진 잔인한 돌멩이가 거대한 바위가 되어 자신들의 모든 인생을 산산조각 내버렸다는 뼈저린 현실을 비로소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완전히 늦어버린 후였다. 재계의 썩은 뿌리를 완벽하게 도려낸 강도윤은 이지스 그룹을 더욱 투명하고 강력한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며 자신의 확고한 지배력을 온 세상에 증명했다. 그는 부패한 임원들이 빼돌렸던 막대한 자금을 전부 회수하여 회사의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전폭적으로 투자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러한 강도윤의 결단력 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은 흔들리던 주주들의 불안감을 완벽하게 불식시켰고 이지스 그룹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무섭게 갱신했다. 젊고 유능한 총괄 회장의 완벽한 귀환은 거대 제국의 새로운 황금기를 알리는 화려한 서막이었으며 그 누구도 그의 절대적인 권위에 감히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한편 이지스 그룹의 새로운 핵심 부서 본부장으로 화려하게 취임한 한서연은 특유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따뜻한 포용력으로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키며 놀라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녀의 파격적인 인사에 의구심을 품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던 임직원들도 그녀의 뛰어난 업무 능력과 진정성 있는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고 전적으로 복종하게 되었다. 한서연은 과거 자신이 겪었던 직장 내의 부조리한 관행들을 타파하고 실력과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공정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투명한 사내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섰다. 그녀는 더 이상 강도윤의 보호를 받는 연약한 아내가 아니라 이지스 그룹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기둥이자 진정한 동반자로 눈부시게 강도윤과 한서연의 완벽한 조화는 이지스 그룹의 눈부신 성장을 이끄는 가장 강력하고 이상적인 원동력이 되어 전 세계 재계의 뜨거운 주목을 단숨에 받았다. 강도윤이 거시적인 안목으로 그룹의 굵직한 글로벌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주도하면 한서연은 섬세한 관리 능력으로 내부 조직을 탄탄하게 결속시키고 내실을 다졌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함께 출근하여 치열하게 회사의 미래를 논의하고 저녁에는 따뜻한 집으로 돌아와 서로의 지친 하루를 위로하며 더없이 행복하고
완벽한 일상을 공유했다. 과거의 거짓된 계약 결혼은 가장 진실하고 위대한 사랑으로 승화되어 두 사람의 영혼을 깊고 단단하게 얽매는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밧줄이 되어 주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강도윤은 한서연의 손을 잡고 전용 헬기에 올라타 이지스 그룹이 비밀리에 개발 중인 아름다운 인공섬의 고급스러운 프라이빗 리조트로 여유롭게 향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눈부신 백사장이 펼쳐진 그곳은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해 완벽하게 통제된 지상 낙원이었으며 일상의 팍팍한 피로를 씻어내기에 충분할 만큼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강도윤은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거닐며 한서연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았고 그녀의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기며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하고 달콤한 눈빛을 보냈다. 서연아, 당신과 함께하는 이 모든 기적 같은 순간들이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해.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주어서 내 차가웠던 세상이 이토록 따뜻하게 변할 수 있었어. 한서연은 강도윤의 따뜻한 고백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넓고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눈을 감은 채 벅차오르는 행복한 평온함을 온몸으로 만끽했다. 도윤 씨, 당신은 저를 어두운 심연에서 구해준 유일한 구원자이자 제 삶의 가장 찬란한 빛이에요. 앞으로 어떤 끔찍한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당신의 손을 절대 놓지 않을게요.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사랑의 맹세는 귓가를 간지리는 부서지는 파도 소리와 함께 눈부신 인공섬의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 낭만적으로 스며들며 영원한 행복을 굳게 약속하고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완벽하게 극복하고 오직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끝없는 사랑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대한민국 최상위 권력층의 은밀하고 폐쇄적인 사교계에서는 강도윤과 한서연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불씨가 아주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평범한 집안 출신의 한서연이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안주인 자리를 꿰찼다는 사실은 콧대 높은 재벌가 안주인들의 얄팍한 자존심을 몹시 불쾌하고 예민하게 긁어놓았던 것이다. 그들은 겉으로는 한서연에게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억지 축하를 건넸지만 뒤에서는 그녀의 출신과 배경을 깎아내리며 천박한 가십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밤낮 없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 썩어빠진 사교계의 독사들은 한서연이 작은 실수라도 저지르기를 호시탐탐 노리며 그녀를 다시 진흙탕 바닥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은밀하고 치졸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재계서열 2위인 태양그룹의 회장 부인이 주최하는 대규모 자선 파티가 대한민국 최고의 초호화 호텔 연회장에서 매우 성대하게 열렸다. 이 파티는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이는 매우 중요하고 은밀한 사교의 장이었으며 한서연은 이지스 그룹의 안주인 자격으로 처음으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당당하게 참석하게 되었다. 강도윤은 파티에 참석하기 전 미세하게 불안해하는 한서연의 두 손을 꽉 잡아주며 서연아, 저들은 그저 화려한 옷을 입은 빈 껍데기일 뿐이니 절대 주눅들 필요 없어. 당신은 이지스 그룹의 고귀한 여왕이야. 라고 든든하게 격려했다. 한서연은 강도윤의 애정 어린 말에 용기를 얻어 심호흡을 깊게 하고 우아한 걸음걸이로 화려한 파티장 안으로 당당하게 들어섰다. 한서연이 파티장에 들어서자마자 사방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은밀한 귓속말은 그녀를 숨막히게 했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유지하며 침착하게 행동했다. 최고급 샴페인과 화려한 보석 장식들 사이로 재벌가 부인들이 무리를 지어 모여 있었고 그녀들은 한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처럼 차갑고 교만한 눈빛을 번뜩였다. 태양그룹의 회장 부인인 정 여사가 특유의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5호 이지스 그룹의 새로운 사모님이시군요. 소문대로 참으로 수수하고
평범하신 매력이 있으시네요. 라며 뼈가 있는 인사를 건넸다. 그 교묘한 말에는 한서연의 평범한 출신을 은근히 비꼬고 노골적으로 조롱하려는 얄팍하고 악의적인 의도가 아주 뚜렷하게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한서연은 정 여사의 날카로운 도발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당당하고 기품 있는 태도로 정중하게 인사를 받아치며 우아한 반격을 시작했다.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 여사님,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진실한 내면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굳게 믿기에 오늘 이 뜻깊은 자선 파티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한서연의 뼈 있는 묵직한 대답에 정 여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졌고 주변에 있던 다른 재벌가 부인들 역시 예상치 못한 한서연의 당찬 태도에 크게 당황하여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강도윤은 멀리서 그 흥미로운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의 아내가 보여주는 눈부신 우아함과 강단 있는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조용히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다. 파티가 무르익어 갈 무렵 갑자기 화려했던 조명이 어두워지더니 무대 위로 오늘 자선 경매의 최고 하이라이트인 전설적인 다이아몬드 목걸이, 푸른 바다의 눈물이 화려하게 그 자태를 드러냈다.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이 엄청난 보석은 모든 재벌가 부인들의 탐욕스러운 시선을 한 몸에 받았고 정 여사 역시 이 목걸이를 낙찰받아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려는 욕망에 맹렬하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경매가 시작되자마자 입찰가는 미친 듯이 가파르게 치솟았고 결국 정 여사가 5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부르며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아주 거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모두가 정 여사의 압도적인 재력에 감탄하며 박수를 치려던 찰나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한서연이 아주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100억 원을 부르며 파티장을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았다. 100억 원이라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웅성거리던 파티장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고 정 여사의 입은 경악으로 떡 벌어진 채 닫힐 줄을 몰랐다. 한서연은 놀란 사람들을 향해 아주 여유롭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 아름다운 보석의 수익금이 좋은 곳에 쓰인다고 하니 이지스 그룹의 이름으로 뜻깊은 기부를 크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품위 있게 말했다. 그것은 단순한 돈 자랑이 아니라 이지스 그룹의 압도적인 재력과 권위를 온 세상에 뽐내는 동시에 썩어 빠진 사교계의 얄팍한 허영심을 완벽하게 짓밟아버리는 우아하고 잔혹한 일격이었다. 정 여사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극심한 굴욕감에 몸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감히 이지스 그룹의 막강한 자본력 앞에서는 단 한마디의 반박조차 할 수 없는 매우 비참한 처지였다. 경매가 한서연의 완벽하고 압도적인 승리로 끝난 후 강도윤이 천천히 걸어와 그녀의 얇은 목에 직접 푸른 바다에 눈물을 걸어주며 그녀의 눈부신 승리를 더욱 화려하게 빛내주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보석은 오직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나의 아내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특권이지. 강도윤의 크고 선명한 목소리가 파티장에 웅장하게 울려 퍼지자 재벌가 부인들은 깊은 좌절감과 질투심에 씁쓸하게 고개를 숙였다. 한서연은 강도윤의 사랑스러운 눈빛을 마주보며 활짝 웃었고 그녀의 목에서 반짝이는 푸른 다이아몬드는 그녀가 이지스 그룹의 진정한 안주인이자 사교계의 새로운 지배자임을 알리는 위대한 승리의 상징처럼 빛났다. 이 엄청난 사건을 계기로 사교계의 독사들은 다시는 감히 한서연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릴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녀의 발밑에 철저하게 엎드리게 되었다. 한편 파티장 밖으로 몰래 숨어들어 이 화려하고 비현실적인 광경을 멀리서 훔쳐보고 있던 두 개의 초라하고 비참한 그림자가 있었으니 바로 밑바닥 나락으로 떨어진 박민재와 이진주였다. 그들은 남은 돈을 모두 탈탈 털어 파티장 청소 직원으로 몰래 잠입하여 어떻게든 재벌가의 인맥을 다시 잡아보려 처절하게 발버둥을 쳤지만
눈앞에 펼쳐진 절망적인 현실에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다. 자신들이 그토록 쓰레기 취급하며 잔인하게 짓밟았던 한서연이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다이아몬드를 목에 걸고 여왕처럼 우러러 보이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들에게 뼈를 깎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자 지옥 같은 형벌이었다. 이진주는 참을 수 없는 비참함의 입술을 꽉 깨물며 소리 없이 오열했고, 박민재는 텅 빈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의 멍청하고 오만했던 과거를 미친 듯이 저주했다. 그때 어두운 뒷골목 순찰을 돌던 파티장 보안 요원들이 박민재와 이진주의 수상한 낌새를 단번에 눈치채고 그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와 거칠게 신분을 요구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끔찍하게 조성하기 시작했다. 가짜 신분이 탄로난 두 사람은 건장한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을 강하게 붙잡힌 채 파티장 쓰레기장 쪽으로 매우 비참하게 질질 끌려갔고, 그 끔찍한 과정에서 실수로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어 쓰는 끔찍한 굴욕을 겪어야만 했다. 악취나는 오물 범벅이 된 채 차가운 바닥에 나동그라진 박민재와 이진주의 흉측한 모습은 한때 잘나가던 재벌가 후계자라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끔찍하고 역겨운 시궁창 쥐새끼와 다를 바 없었다. 그들은 그 악취나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자신들의 헛된 욕망과 오만함이 불러온 비극적인 결말을 온몸으로 처절하게 맛보며 짐승 같은 울음을 서럽게 토해냈다. 성대한 자선 파티에서의 통쾌한 승리 이후 한서연의 막강한 위상과 아름다운 명성은 재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로 무섭게 퍼져나갔고, 그녀는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완벽한 시대의 롤모델로 대중들의 엄청난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그녀는 이지스 그룹 산하의 대규모 자선재단을 전격적으로 설립하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따뜻하게 돕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뜻깊은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는 훌륭한 리더가 되었다. 강도윤은 그런 한서연의 선한 영향력을 묵묵하고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그녀가 원하는 모든 훌륭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지스 그룹의 막대한 자본과 거대한 네트워크를 아낌없이 무한정으로 지원했다. 두 사람은 단순한 기업의 이익 창출을 넘어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정의롭게 변화시키는 위대하고 선한 영향력을 강력하게 행사하는 진정한 지배자로 완벽하게 거듭나고 있었다. 한편 삭막한 감옥에 갇혀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던 썩어빠진 부패 임원들과 대송건설의 박 회장은 매일 밤 자신들의 어리석은 뇌물수수와 배신을 피눈물로 처절하게 후회하며 지옥 같은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막강했던 권력과 교활한 법조계 인맥으로 금방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 오만하게 착각했지만, 강도윤이 쳐놓은 완벽하고 촘촘한 법의 그물망은 단 하나의 미세한 빈틈도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강도윤은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변호인단을 총동원하여 그들의 모든 숨겨진 여죄와 비자금 내역까지 샅샅이 파헤쳐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무자비하게 압박했고, 결국 그들은 남은 평생을 차가운 감옥 창살 안에서 비참하게 썩어야 하는 끔찍한 운명을 맞이했다. 권력을 남용하고 더러운 탐욕에 눈이 멀었던 썩은 무리들의 비참한 말로는 부패한 사회의 강력한 경종을 울리며 완벽하고 통쾌한 정의의 승리를 온 세상에 명백하게 증명해 주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 계절이 바뀌고 이지스 그룹 본사 앞에는 매서운 겨울바람을 이겨내고 화려하게 피어난 분홍빛 벚꽃들이 아름답게 흩날리며 새로운 봄의 눈부신 시작을 세상에 아름답게 알리고 있었다. 강도윤과 한서연은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는 따뜻한 거리를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거닐며 과거 무능력한 백수와 절망에 빠진 비참한 직장인으로 처음 만났던 그 춥고 외로웠던 겨울날의 아련한 기억을 조용히 떠올렸다. 또 말은 돌이켜보면 그 모든 끔찍했던 시련과 위기의 순간들은 두 사람의 영혼을
단단하게 묶어주기 위한 거대한 운명의 아름다운 안배였으며 서로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던 기적 같은 시간이었다. 강도윤은 떨어지는 벚꽃잎을 하나 부드럽게 잡아 한서연의 손바닥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며 한없이 부드럽고 다정한 미소로 그녀의 맑은 두 눈을 아주 깊이 바라보았다. 서연아, 내가 평범하고 볼품없는 백수로 당신 곁에 머물렀던 그 시간들은 비록 적들을 속이기 위한 거짓된 연극이었지만 당신을 향한 내 뜨거운 마음만큼은 단 한순간도 거짓인 적이 없었어. 당신은 내가 가진 이 거대한 권력과 천문학적인 부보다도 수만 배는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이자 진정한 기적이야. 강도윤의 묵직하고 진심이 가득 담긴 따뜻한 고백은 살랑이는 봄바람을 타고 한서연의 심장 깊숙한 곳까지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그녀의 두 뺨은 부끄러움과 벅찬 행복감으로 벚꽃처럼 예쁘게 붉게 물들었다. 한서연은 살짝 까치발을 들어 강도윤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도윤 씨, 저 역시 당신이 어떤 겉모습이든 언제나 당신 곁에서 영원히 함께할 거예요. 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다정하게 속삭였다. 그들의 진실된 사랑과 굳건한 믿음은 거대한 이지스 그룹이라는 차가운 강철 제국을 따뜻하고 생명력 넘치는 인간적인 공간으로 완전히 변화시켰고 임직원들의 얼굴에는 예전의 불안감 대신 희망과 긍정적인 활기가 가득했다. 회사의 복도에서는 밝고 경쾌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회의실에서는 서로를 짓밟는 끔찍한 권력 암투가 아니라 회사의 발전과 사회 공헌을 위한 치열하고 건설적인 토론이 매일같이 아주 뜨겁게 이어졌다. 한서연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자선재단은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에 빛나는 희망을 선물하며 이지스 그룹의 사회적 위상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완벽하게 끌어올리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던 어리석은 편견의 시대는 완전히 저물었고 진정한 내면의 가치와 따뜻한 인간애가 존중받는 새롭고 찬란한 황금빛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그룹을 갉아먹던 부패한 쥐새끼들을 모두 처단하고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지배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한 강도윤은 이제 더 넓은 글로벌 세계를 향해 거침없이 거대한 날개를 펼치기 시작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의 핵심 혁신 기술을 보유한 해외 거대 기업들을 연이어 성공적으로 인수합병하며 이지스 그룹을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글로벌 초인류 기업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엄청난 경제적 기적을 이뤄냈다. 세계 유수의 저명한 경제지들은 강도윤의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통찰력을 앞다투어 극찬하며 그를 이 시대의 진정한 경제 대통령이자 가장 위대한 리더로 앞다투어 선정하며 전 세계적인 찬사를 아낌없이 보냈다. 이 모든 빛나는 영광의 벅찬 순간들 속에는 항상 강도윤의 곁을 든든하고 우아하게 지켜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반자 한서연이 함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끝없는 탐욕으로 끔찍한 파멸을 맞이한 자들의 비참한 말로와 진정한 사랑과 정의를 굳건히 지켜낸 자들의 눈부신 영광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히 잊히지 않을 묵직한 교훈을 남겼다. 한때 세상을 거만하게 조롱하고 사람들의 상처를 무자비하게 짓밟았던 박민재와 이진주는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빈곤과 끔찍한 절망의 늪에서 과거에 오만했던 자신들을 저주하며 아주 비참한 삶을 쓸쓸하게 마감해야만 했다. 반면 서로의 깊은 상처를 보듬어주고 진실된 내면을 알아본 강도윤과 한서연은 세상의 가장 높은 정점에서 그 누구보다 찬란하게 빛나며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온몸으로 세상에 아름답게 증명해 보였다. 이지스 그룹의 거대한 심장부는 이제 부패한 탐욕이 아닌 정의롭고 따뜻한 사랑의 힘으로 영원히 강력하게 박동하고 있다.
시간이 더 흘러 강도윤과 한서연의 아름답고 극적인 이야기는 단순히 재계의 흥미로운 무용담을 넘어 수많은 청년들에게 벅찬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아주 위대하고 낭만적인 전설로 굳건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각종 유명 강연장과 명문대학 캠퍼스에서는 이지스 그룹의 혁신적인 기업 문화와 두 사람의 진정성 있는 훌륭한 행보를 깊이 연구하며 미래의 훌륭한 글로벌 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한 뜨거운 열기가 가득 찼다. 한서연은 종종 바쁜 일정을 쪼개어 대학 강단에 직접 올라 학생들에게 실패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굳센 용기와 진실한 사람을 알아보는 깊은 내면의 지혜에 대해 따뜻하고 열정적인 명강연을 펼쳤다. 그녀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는 한때 끔찍한 절망에 빠졌던 자신의 뼈아픈 과거를 거울 삼아 새로운 미래를 씩씩하게 준비하는 수많은 젊은 청춘들의 텅 빈 가슴을 아주 뜨겁 울리고 있었다. 강도윤 역시 최고 경영자의 무겁고 고독한 자리에서 잠시 벗어나 아내가 열정적으로 강연하는 눈부신 모습을 맨 뒷자리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끝없는 존경과 무한한 애정을 듬뿍 담은 뜨거운 박수를 아낌없이 보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잔혹했던 무자비한 지배자는 이제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럽고 다정한 미소를 짓는 완벽하고 따뜻한 로맨티시스트로 변해 있었으며 그의 날카로웠던 매서운 눈매는 놀라울 정도로 둥글고 부드러워졌다. 성공적인 강연이 끝나고 쏟아지는 학생들의 열렬하고 벅찬 환호 속에서 강도윤은 한서연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다정하게 거대한 꽃다발을 건네며 그녀의 아름다운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어 모두의 열렬한 부러움을 자아냈다. 이지스 그룹을 이끄는 두 거인의 소박하고 다정한 일상은 그 어떤 화려한 자기적인 드라마보다도 진한 감동과 깊은 여운을 세상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남기고 있었다. 수년의 세월이 강물처럼 고요하고 빠르게 흘러 이지스 그룹은 단순한 국내 제1의 대기업을 넘어 전 세계 시장을 압도적으로 호령하는 거대한 글로벌 제국으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했다. 강도윤 총괄 회장의 냉철하고 완벽한 통찰력은 세계 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고 그가 내리는 단호한 결정들은 곧 전 세계 금융시장의 절대적인 법이자 기준이 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과거 회사를 갉아먹던 썩은 무리들을 가차없이 숙청하고 철저하게 세워 올린 견고하고 투명한 시스템은 그룹을 그 어떤 외부의 거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뚝 서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적의 방패가 되어 주었다. 이제 세상의 그 누구도 이 거대하고 눈부신 강철 제국의 영광스러운 앞길을 가로막거나 강도윤의 절대적인 권위에 감히 도전할 헛된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한서연 역시 이지스 그룹의 핵심적인 권력자이자 자선재단의 위대한 이사장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소외되고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따뜻한 희망을 아낌없이 선물하며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온몸으로 눈부시게 실천하고 있었다. 과거 오만한 자들에게 짓밟히고 조롱당하며 피눈물을 흘렸던 그녀의 뼈아픈 상처는 이제 가장 어둡고 차가운 곳을 환하게 비추는 가장 찬란하고 따뜻한 빛으로 승화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있었다. 대중들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진실한 내면의 깊은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낸 이 위대하고 매력적인 부부에게 끝없는 찬사와 열렬한 존경심을 아낌없이 보내며 그들을 우리 시대의 가장 완벽한 영웅으로 칭송했다. 강도윤과 한서연이 함께 걷는 모든 발걸음은 그 자체로 세상 사람들에게 벅찬 감동을 주는 한편이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다. 반면 그들 부부를 향해 잔인한 돌을 던지며 얄팍한 우월감에 취해 있었던 어리석은 자들의 말로는 끔찍하고 처절한 지옥 그 자체였으며 그들은 평생토록
자신들의 오만함을 피눈물로 처절하게 후회해야만 했다. 대송건설의 몰락과 함께 거대한 빚더미에 깔려 길거리로 나앉은 박민재는 매일같이 악랄한 빚쟁이들의 무자비한 폭력과 살해 위협에 시달리며 차가운 뒷골목을 전전하는 구제불능의 비참한 노숙자로 완벽하게 전락해버렸다. 한때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차고 거만하게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의 화려했던 과거는 온데간데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지금은 쓰레기통을 뒤지며 썩은 빵 조각으로 줄인 배를 채워야 하는 처량하고 역겨운 시궁창 쥐새끼의 삶을 처절하게 연명하고 있었다. 박민재의 사닥에 파인 두 눈에는 분노마저 완전히 메말라 버린 채 오직 지독한 후회와 공포만이 남루하게 짙게 남겨져 있었다. 이진주 역시 화려했던 명품 드레스와 보석들을 모두 빼앗기고 끔찍한 가난과 처절한 고립 속에서 하루하루를 미칠 듯한 고통으로 버텨내며 자신의 추악했던 질투심을 뼈저리게 원망하고 또 저주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이 그토록 깎아내리고 짓밟으려 했던 한서연이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우아하고 눈부신 미소를 지으며 전 세계인들의 뜨거운 존경을 받는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자신의 어리석은 심장을 미친 듯이 쥐어뜯으며 오열했다. 그녀의 얄팍하고 천박했던 허영심은 결국 자신의 모든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버린 가장 예리하고 잔인한 독가시가 되었으며 세상 그 누구도 이 비참하게 몰락한 악녀에게 단한 줌의 동정심이나 따뜻한 손길을 건네지 않았다. 이진주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짙은 절망의 뜸에서 과거의 환영에 사로잡힌 채 서서히 처참하게 미쳐가고 있었다. 오늘은 강도윤과 한서연이 거짓된 계약으로 시작했던 결혼이 진실하고 완벽한 사랑으로 결실을 맺은 지 정확히 5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고 아름다운 기념일이었고 두 사람은 특별한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과거 동창들의 끔찍한 조롱과 멸시가 쏟아졌던 바로 그 노바 호텔의 최상층 연회장이었으며 강도윤은 이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이 거대한 호텔 전체를 통째로 사들여 완벽하게 새롭게 단장해 두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는 연회장의 입구에 서자 한서연은 5년 전 그날의 숨막히고 두려웠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자신도 모르게 강도윤의 손을 더욱 꽉 쥐었다. 강도윤은 불안하게 흔들리는 한서연의 손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다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깊이 바라보며 든든하게 미소 지었다. 거대한 연회장의 웅장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리자 5년 전 동창들의 가식적인 비웃음과 천박한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던 공간은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한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촛불과 향기로운 장미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강도윤은 한서연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텅 빈 연회장의 중앙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고 그들의 발걸음은 과거의 끔찍했던 상처를 완벽하게 지워내는 승리의 눈부신 행진곡처럼 조용하고 우아하게 울려 퍼졌다. 서연아, 5년 전 이 자리에서 당신은 세상의 모든 비웃음을 묵묵히 견뎌내며 무능력한 백수였던 나를 끝까지 지켜주려 했고 나는 그 순간 당신이 내 운명임을 아주 확고하게 깨달았어. 강도윤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연회장에 낭만적으로 울려 퍼지자 한서연의 두 눈에는 벅찬 감동의 눈물이 아름답게 맺히기 시작했다. 강도윤은 한서연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지만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그녀의 얇고 고운 손가락에 아주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끼워주며 진심을 다해 두 번째 청혼을 했다. 그때의 나는 나 자신을 속이고 세상을 속였지만 당신을 향한 내 마음만큼은 단 한 번도 거짓인 적이 없었어. 앞으로 남은 내 모든 생애를 바쳐 당신의 영원한 방패이자 가장 헌신적인 동반자가 되어줄게. 한서연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무릎을 꿇은 강도윤을 꽉 끌어안았고, 도윤 씨, 저 역시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언제나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깊이 사랑할 거예요. 라며 맹세했다. 두 사람의 뜨거운 포옹은 과거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기적을 약속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두 사람은 샴페인 잔을 가볍게 부딪히며 서로의 진실한 마음을 다시 한번 깊게 확인했고, 연회장의 커다란 통유리창 밖으로 화려하게 빛나는 거대한 도시의 아름다운 야경을 아주 평온한 마음으로 여유롭게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 수많은 빌딩 숲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치열한 권력의 암투와 비열한 탐욕의 전쟁은 이제 그들의 굳건하고 위대한 사랑 앞에서는 한낱 부질없고 먼지 같은 가벼운 장난에 불과할 뿐이었다. 강도윤은 한서연의 어깨를 단단하게 감싸 안으며 이 거대한 세상의 꼭대기에서 당신과 함께 바라보는 이 눈부신 풍경이 나에게는 그 어떤 막강한 권력이나 막대한 재산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기적이야라고 속삭였다. 한서연은 그의 어깨에 편안하게 머리를 기대며 이 완벽한 평화와 행복이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임을 온몸으로 확신했다. 이지스 그룹은 앞으로 단순한 부의 축적을 넘어 세상을 더욱 올바르고 공정하게 이끄는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이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도덕적 나침반을 쥔 강도윤과 한서연이 존재할 것이다. 그들은 오만하고 부패한 권력은 반드시 끔찍한 파멸을 맞이하며, 진실한 사랑과 굳건한 신념을 가진 자만이 세상을 진정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자신들의 웅장한 삶을 통해 온 세상에 명백하게 증명해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얄팍한 지위로 남을 짓밟으려 했던 어리석은 시대의 잔재들은 그들이 만들어가는 강력하고 따뜻한 정의의 빛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눈부시게 밝아오고 있었다. 이 거대한 제국의 심장은 오직 진정한 사랑과 정의를 향해서만 영원히 뜨겁고 강력하게 고동칠 것이다. 밤이 깊어지자 강도윤과 한서연은 맞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은 채 화려한 노바 호텔의 연회장을 조용히 빠져나왔고, 그들의 앞길에는 쏟아지는 별빛처럼 무수히 맑고 눈부신 희망찬 미래가 찬란하게 펼쳐져 있었다. 호텔 입구에는 그들을 모시기 위해 최고급 세단과 건장한 경호원들이 완벽한 예의를 갖추고 도열해 있었으며, 강도윤은 한서연을 위해 직접 차문을 열어주는 한없이 다정한 남편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 차에 올라탄 두 사람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서로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깊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들의 여정은 결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위대한 전설의 시작일 뿐이었다. 거짓으로 시작된 춥고 어두웠던 인연은 혹독한 시련을 거쳐 마침내 세상의 가장 높은 정점에서 가장 눈부시고 완벽한 영원의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다음 날 아침, 이지스 그룹의 거대한 본사 건물 앞에서는 한서연이 심혈을 기울여 기획한 새로운 글로벌 구호 프로젝트의 화려한 출범식이 수많은 언론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에 굶주리고 병든 아이들에게 최첨단 의료시설과 양질의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역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규모의 자선 사업으로, 이지스 그룹의 막강한 자본력과 한서연의 따뜻한 비전이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물이었다. 단상에 오른 한서연은 과거에 억눌리고 주눅들었던 평범한 직장인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기품있고 우아한 자태로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 어린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마이크 앞에 당당하게 섰다. 그녀의 입술을 타고 흘러나오는 진정성 넘치는 연설은 삭막했던 비즈니스 세계의 따뜻한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굳어있던 가슴을 뭉클하게 울렸다. 강도윤은 최전방의 귀빈 좌석에 앉아 자신의 아내가 전 세계를 향해 내뿜는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흐뭇하고 자랑스러운 미소로 지켜보며 끊임없는 박수와 열렬한 지지를 아낌없이 듬뿍 보내고 있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짊어져야 했던 그룹 총괄 회장이라는 무겁고 피비린내 나는 고독한 짐을 이제는 한서연이라는 위대하고 따뜻한 동반자와 함께 나누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와 형언할 수 없는 벅찬 행복감을 느꼈다. 썩어빠진 탐욕과 비열한 배신이 난무하던 이지스. 그룹의 어두웠던 과거는 강도윤의 서늘하고 무자비한 철권 통치로 완벽하게 청소되었고 이제 그 텅 빈 자리는 한서연이 심어놓은 따뜻하고 눈부신 희망의 씨앗들로 아름답게 채워지고 있었다. 강도윤에게 한서연은 단순한 아내를 넘어 세상을 더욱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인생의 나침반이었다.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경제 매거진의 수석 편집장이 강도윤과 한서연 부부를 상대로 특별하고 심도 깊은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다가왔다. 편집장은 두 사람의 극적이고 영화 같은 러브스토리와 이지스 그룹의 놀라운 혁신에 대해 질문하며 회장님 부부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시대의 진정한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며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강도윤은 한서연의 손을 아주 자연스럽게 깍지 껴 잡으며 진정한 리더는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사람들을 짓밟는 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막강한 힘을 사용하는 자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한서연 역시 남편의 말에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겉모습이 아닌 진실한 내면을 바라보는 지혜와 굳건한 용기야말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라며 부드럽게 덧붙였다. 이 위대하고 감동적인 인터뷰 기사는 전 세계적으로 즉각 번역되어 수많은 언론을 통해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갔고 각국의 정재계 리더들과 평범한 대중들 모두에게 깊고 진한 울림을 선사하며 커다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오만함에 찌들어 권력을 남용하던 부패한 기득권층은 강도윤 부부의 거침없고 투명한 행보에 뼈저린 부끄러움을 느끼며 스스로 반성하게 되었고 절망에 빠져 있던 수많은 약자들은 그들의 따뜻한 메시지에서 새로운 희망의 빛을 아름답게 발견했다. 이지스 그룹은 더 이상 차갑고 무자비한 이윤 추구 집단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와 행복을 위해 앞장서는 가장 위대하고 선구적인 기업의 완벽한 롤모델로 전 세계 경제, 역사에 새롭게 기록되고 있었다. 강도윤과 한서연은 단순히 한 거대 기업을 지배하는 권력자를 뛰어넘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눈부신 희망의 상징으로 영원히 우뚝 서게 된 것이다. 바쁜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친 늦은 오후, 강도윤과 한서연은 주변의 삼엄한 경호원들을 모두 조용히 물리고 오직 두 사람만의 완벽한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한적하고 아름다운 교외의 호숫가로 비밀스러운 드라이브를 떠났다. 화려한 회장님의 수트와 우아한 사모님의 드레스를 벗어던지고 편안한 니트와 청바지 차림으로 갈아입은 두 사람은 세상의 무거운 시선과 책임감에서 잠시 벗어나 평범하고 달콤한 연인들처럼 한없이 자유롭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강도윤은 직접 스포츠카의 운전대를 잡고 붉게 물드는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향해 부드럽게 엑셀을 밟았고 조수석에 앉은 한서연은 창문을 살짝 열고 시원하게 불어오는 가을 바람을 맞으며 더없이 평온한 표정으로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의 파편들은 그들이 가진 수십조 원의 막대한 자산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이었다. 호숫가에 도착한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고요하게 일렁이는 수면 위로 붉게 번져가는 눈부신 노을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소박한 여유를 아주 편안하게 즐겼다.
한서연은 강도윤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대며 도윤 씨 가끔은 당신이 무능력한 백수 연기를 하며 허름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내 곁에서 어설프게 저녁을 차려주던 그 시절의 풋풋한 모습이 아주 그립기도 해요. 라며 장난스럽게 웃어 보였다. 강도윤은 한서연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그때의 나는 세상을 속이느라 늘 긴장하고 날이 서 있었지만 당신 앞에서는 유일하게 진짜 내 모습으로 숨을 쉴 수 있었어. 당신은 내 삭막한 우주의 유일한 안식처였으니까. 라고 진심을 다해 속삭였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과거에 혹독했던 시련을 함께 이겨낸 전우애와 영혼을 약속하는 굳건한 사랑이 아름답게 교차하고 있었다. 강도윤이 직접 설계하고 진두지휘한 이지스 그룹의 거대하고 촘촘한 정의의 시스템은 단지 회사 내부의 비리를 근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재계 전반에 썩어빠진 관행들을 철저하게 뿌리 뽑는 강력하고 거센 태풍으로 발전했다. 과거 대송건설처럼 더러운 뒷거래와 로비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던 부패한 기업들은 강도윤의 서늘하고 무자비한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줄줄이 파산하거나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으며 차가운 감옥 창살 뒤로 비참하게 사라졌다. 이지스 그룹이 이끄는 투명하고 정직한 시장 경제 체제는 정직하게 땀 흘려 노력하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눈부신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 사회에 무너진 신뢰와 굳건한 희망을 아름답게 다시 세워 올리는 기적을 만들었다. 강도윤은 부패를 향해서는 가장 잔혹한 악마였지만 선량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꺼이 가장 든든하고 강력한 수호신이 되어 주었다. 시간이 지나며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힌 박민재와 이진주는 매서운 겨울의 살을 에이는 듯한 끔찍한 한파 속에서 한 조각의 동정심조차 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최후를 서서히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참히 짓밟으려 했던 한서연이 지금 세상 사람들의 열렬한 존경과 찬사를 한 몸에 받는 위대한 성녀처럼 우러러 보이는 비현실적인 광경을 깨진 텔레비전 화면으로 지켜보며 걷잡을 수 없는 극심한 절망감에 피를 토했다. 오만방자하게 권력을 남용하고 남의 상처를 헤집으며 천박한 우월감을 뽐내던 자들의 말로는 이토록 잔인하고 처절했으며 이는 세상을 향해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괴롭히는 행위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 경고하는 끔찍한 표상으로 남았다. 그들의 비루한 인생은 단 한 줄의 애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차가운 뒷골목의 더러운 먼지 속으로 영원하고 초라하게 사라져 버렸다. 다시 웅장한 거대 제국 이지스 그룹의 화려한 본사 건물로 시선이 돌아오면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층의 창문에서는 혁신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 인재들의 뜨거운 열정을 상징하는 불빛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과거 썩어빠진 임원들이 밀실에서 은밀하게 검은 돈을 나누며 회사를 갉아먹던 추악한 배신과 탐욕의 그림자는 완벽하게 지워졌고 그 자리에는 투명한 공정함과 창의적인 도전, 정신이 그룹 전체의 강력한 심장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았다. 강도윤의 압도적이고 냉철한 카리스마와 한서연의 부드럽고 따뜻한 포용력은 이 거대한 조직을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올려놓는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결합이었으며 그들의 위대한 리더십은 역사에 길이 남을 찬란한 전설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지스 그룹은 이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무적의 성벽을 두르고 전 세계를 향해 거침없이 눈부신 항해를 계속하고 있다. 어둠이 완전히 짙게 깔린 깊은 밤, 강도윤과 한서연은 최고급 대저택의 침실, 테라스에 서서 밤하늘에 끝없이 수놓아진 눈부신 별빛들을 바라보며 굳게 맞잡은 두 손의 따뜻한 온기를 조용히 음미하고 있었다. 겉모습으로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짓밟으려 했던 교만한 악당들은
영원한 절망의 지옥불 속에서 비참하게 잿더미로 사라졌고, 혹독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서로의 진실한 영혼을 굳게 믿고 지켜낸 이 두 사람은 세상의 찬란한 정복자가 되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강력한 무기는 천문학적인 자본력이나 무자비한 권력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과 굽히지 않는 올곧은 정의라는 불변의 진리를 온 삶을 다해 증명한 위대한 두 영혼의 서사시는 여기서 영광스럽게 완성되었다. 강도유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여왕 한서연을 단단하게 품에 안고 밝아오는 찬란한 내일의 영원한 태양을 향해 확신에 찬 위대한 미소를 지었다.